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시간입니다. 조선 아나운서도 굉장히 긴장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저는 문제를 이제 대본을 봐서 미리 풀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화가 많은 인간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야. 그동안 진짜 취준생들 이거 어떻게 푸셨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답은 저한테 공개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쌤이 항상 차근차근 잘 가르쳐 주시니까 저희가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내지 마시고요. 꼭 눌러보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자, 한국가스안전공사 필기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한국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5급이랑 7급으로 나눠서 지금 현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5급 신입직의 경우에는 NCS 직업기초능력과 그다음 직무수행 능력을 합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NCS 기초능력의 경우에는 이제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자원관리 능력, 정보 능력, 대인관계 능력 총 5개의 영역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5개 영역은 전체 점수의 50%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7급 신입직의 경우에는 이제 NCS 직업기초능력 100%로 이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 맞는 문항들을 고르는 이제 문항들이 좀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은 좀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난이도가 상승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요 그 중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랑 대인관계 능력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거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부담이 적지만 종종 난이도 높은 문항이 있다고 저는 뭐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요. 오늘 만나볼 문제 시대고시 기획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1번 문제부터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는요, 이제 배열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배열의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많이 풀어보긴 했지만 그림을 그려서 접근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문항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인데요. K씨는 진찰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어요. 진찰 대기 전인 K씨를 포함해서 총 5명이 있고요. 이들이 순서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K씨는 몇 번째로 진찰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살펴보시면요. A는 B 바로 앞에 이웃하여 있다. A는 C보다 뒤에 있다. K는 A보다 앞에 있다. K와 D 사이에는 2명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 병원 가서 진짜 오래 기다리잖아요. 이런 추운 겨울철에는. 그럼 정말 화가 납니다. 감기도 그렇고 또 화가 나네요? 아니 화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병원에 간 게 화가 나고. 병원에 가면 기다리면 화나요. 빨리 풀어야 돼요. 내가 제일 앞에 설 거야. 요거는 저는 한번 이렇게 쓰면서 했어요. 뭐 이제 그림 그리면서. A는 B 앞에 있다. 뭐 C가 C보다도 또 A가 뒤에 있다. 뭐 이렇게 하나씩 좀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거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문제가 많이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열 문제에 있어서 조건이 많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적용시키셨으면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A는 B 바로 앞에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A, B를 그냥 묶었어요. 하나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해서 풀었고요. 그리고 조금 뒤에 어려웠어요. K와 D 사이에 2명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맞아요. 요거 이제 A랑 B가 세트라고 했으니까 2개를 동시에 함께하는 조건은 이거밖에 없어서 저는 A, B가 붙어 있고 K와 D 사이에 그렇게 해서 저는 답은 일단 저는 2번으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가요? 네, 2번 정답입니다. 와, 네. 1번부터 너무 잘 푼데요? 기분 좋으라고 주신 거 아닐까요? 아니, 너무 진짜 잘 맞춰주셨고 접근하는 방식도 맞았어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미정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는 B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A와 B를 묶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등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한눈에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K와 D 사이에 2명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매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K와 D 사이에 2명인데 저는 하나만 적어놨는데 원래는 자리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누가 앞에 있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K와 D가 자리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K가 A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A, B를 먼저 배열을 하고 우리가 차근차근 하면 어떻게 돼요? K가 먼저 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배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K와 D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K와 D 사이에 두 번째 조건인 3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겠죠.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K가 두 번째 진료를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와 출발이 좋은데요. 제가 1번 문제 이렇게 딱 풀고 2번 문제 만만하게 봤다가 큰코 다쳤습니다. 첫 번째 위기를 2번에서 만났어요. 2번 넘어가 볼까요? 네, 2번도 제가 이제 문제 해결 능력 파티에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참 거짓을 가지고 누가 항상 옳은지 이런 부분을 이제 찾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푸실 때는요. 항상에 항상 포인트를 맞춰주신 다음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네, 왜냐하면 이때는 참이 되는데 다른 경우엔 거짓이 돼요. 그럼 그런 답은 고르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참인 것을 골라야 한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주시고요.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이거는요. 네. 왠지 서른 아나운서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네. 어떤 회사가 A, B, C, D 네 부서에 한 명씩 신입사원을 선발했다. 지원자는 총 5명이 있으며 선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이 중 한 명의 진술만 거짓으로 밝혀졌다.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지원자 1, 지원자 2가 A 부서에 선발됐다. 지원자 2, 지원자 3은 A 또는 D 부서에 선발됐다. 지원자 3, 지원자 4는 C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선발됐다. 지원자 4, 지원자 5는 D 부서에 선발됐다. 지원자 5, 나는 D 부서에 선발됐는데 지원자 1은 선발되지 않았다. 저는 이거 풀다가 진짜 첫 번째 분노를 여기서 느꼈거든요. 어려워요. 네, 이렇게 소거를 하다 보니까 뭐 다 틀린 것 같고, 맞아요. 네, 정답을 쉽게 딱 떠오르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만 느끼는 분노는 아니겠죠? 아니 그럼요. 이게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마피아 게임 하는 것처럼 누가 거짓말이야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하기엔 조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지원자 5가 나는 D 부서에 선발이 됐는데 지원자 1은 선발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걸 맞다라고 가정하라고 올라가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안 나옵니다, 이거는. 네, 네. 이거 안 나오는 거 맞죠? 저는 네. 그래서 4번 같은데 왜 정답이 4번이 4번? 제 느낌에 4번이 정답 같은데 왜 4번이 답인지 입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이 없는데 선생님께서 한번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조건을 가지고 먼저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참 거짓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고 가야 되는 게 동일 명제와 모순 명제를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동일 명제의 경우에는 같이 가는 거예요, 참 거짓이. 그런데 모순은 참 거짓이 따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지원자 4랑 5가 얘기한 조건을 한번 보게 되면요. 네. 지원자 5가 D 부서에 선발이 됐다고 얘기했죠. 네. 그런데 지원자 5도 D 부서에 선발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네.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뒤에서 접근한 네, 그래서 저 깜짝 놀랐는데 맞을 뻔했는데. 참인데 안 나왔다고 해서 당황했어요. 맞는데 아닌가? 내가 또 잘못 풀었나? 이런 생각했는데 네, 그게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원자 4랑 5가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지원자 5가 말한 뒷부분 지원자 1은 선발되지 않았다. 이 조건을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 없어도 일단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면 둘 다 참으로 보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 앞에 얘기에서 이미 여기에서 이야기가 맞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가 둘이 같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일 명제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 이 문제에서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모순 명제가 있어요. 모순 명제. 네, 지원자 1, 2, 3 사이에 모순 명제가 있어요. 그러면 4와 5가 참이라고 봤을 때 네. 지원자 2가 말한 A 또는 D 부서에 선발됐다 이걸까요? 그쵸. 왜냐면 D 부서에는 이미 지원자 5가 배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지원자 1이랑 2를 보게 되면 지원자 3이 A 또는 D가 됐어요. D는 안 되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원자 그쵸. 2는 얘기하는 게 지원자 3이 A 부서에 배치됐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지원자 1도 또 얘기하고 있죠. 그러네요. 지원자 2가 A 부서에 배치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 지원자 1과 2이 이 둘 사이에서 참 또는 거짓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줄일 수가 있겠죠. 네. 어떻게?
지원자 1이 참을 얘기할 때 지원자 2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반대인 경우도 이제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그렇구나. 근데 그럼 지원자 3은 무조건 참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데 확인하지 않아도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원자 4는 C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라는 건 C와 D를 뺀 나머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A도 빠지겠죠. 네, A도 빠지고 그러면 결국 뭐만 남겠어요? B와 C, 근데 C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B. 네, 그냥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참 거짓을 찾은 후에 표를 조금 이용을 해요. 표를 이용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게 참 거짓이랑 배치 부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접근을 한 다음에 케이스 1이랑 케이스 2가 있는데, 일단 케이스 먼저 보면 지원자 1이 거짓이고 지원자 2가 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배치를 하게 되면 우리 D는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지원자 4도 찾았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제가 빈칸을 만들어놨죠. 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원자 1이 진술이 참이잖아요. 네. 그럼 A가 지원자 2가 A 배치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지원자 3이 그럼 2번이 거짓이니까 A 또는 D에 배치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배치되면 안 되잖아요. 지원자 그쵸? 3이. 그쵸?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참 이렇게 되면서 배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모순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A 또는 D에 배치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1번 경우가 성립이 됩니다. 우와. 네. 잘 따라왔어요? 저 자꾸 머리가 아파가지고 누르면서 보고 있는데 네네네. 그럼 결국 4번이 정답인데 네, 4번이 맞아요. 네, 제가 맞긴 맞았는데 이게 왜 맞는지를 몰라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참 거짓만 구분을 하는 것도 힘든데, 구분을 한 다음에 다시 이 사람들의 어디에 선발됐는지를 표를 통해서 네. 맞춰야 된다는 게 두 번 생각해야 되는 그쵸, 그런 그런 문제라는 게 게 되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많으면 솔직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조금 시간 단축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시간을 좀 더 그쵸.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네. 무조건 별표하고 전 넘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겠습니다. 맞아요. 여러 케이스를 일단 확인해 봐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네,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로 설명을 드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이해가 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제가 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참거짓을 고를 때 이 네. 동일 명제랑 모순 명제를 찾게 되면 한 큐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와. 지금 같은 케이스는 우리가 상황을 살펴봤어야 됐지만 네.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 아예 그 말이 만약에 거짓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부정을 해주면. 그랬을 때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문항들도 있기 때문에 동일 명제랑 모순 명제 가지고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끝나면 참 좋은데 이런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경우의 수로 해서 합격하는 경우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동일 명제, 네, 모순 네, 명제. 네. 그래도 네. 오늘 하나 배웠으니까. 네, 일단 공통되는 것들부터 빨리빨리 빼놓고, 그 다음에 말이 좀 엇갈리는 것들 나눈 다음에 거기서 경우의 수를 나누고 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셨는데, 다음번에 이런 문제 훌륭하네요. 나오면 또 맞출 수 한 번 있을지 더 풀어보는 모르겠네요. 걸로. 네. 네. 3번 자, 그러면 넘어갈까요? 네. 네, 그래서 3번을 이걸 적용하는 문제로 또 가지고 와봤어요. 네. 오, 좋아요. 이것도 참거짓이더라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 명제와 모순 명제를 좀 찾아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3번 보시게 되면요, 요거는 미정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5명의 취업준비생 갑을, 병정, 무가 S그룹에 지원을 해서 그중 1명이 합격을 하였다. 취업준비생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였고 그중 1명이 거짓말을 하였다. 이 중 합격한 학생은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고요. 제시문은 갑, 을은 합격하지 않았다. 을, 합격한 사람은 정이다. 병, 내가 합격했다. 정, 을의 말은 거짓말이다. 무, 나는 합격하지 않았다. 합격하고 싶은데. 그렇죠. 저도 합격하고 네, 싶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하신 그 동일 명제, 모순 명제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근데 문제에서
항상 동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동일 모순, 그다음 동일 또는 동일이랑 모순이 같이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갑을병정무라고 한 다음에 그 이 사람들이 말한 갑을병정무가 각각 이야기한 걸 대입을 해서 합격, 불합격, 다 써봤어요. 일단 다 참이라는 가정하에. 근데 여기서 열려있는 이제 가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갑이잖아요. 내가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일단 소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합격, 불합격, 거짓인지 참인지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 빼고 내가 합격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는 병밖에 없어서 병을 선택했거든요. 아, 저는 거기에 더해서 병은 내가 합격했다고 하는데 을이 아니야 합격한 사람 정이야 라고 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네. 근데 거짓말. 정이 을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2명이 되는 거 아닐까요? 을의 말은 거짓말이다. 네네. 을의 말은 그러네요. 그럼 정이 아니라는 거네요. 뭔가 참거짓의 굴레에 되게 빠져 계신 것 같아요. 어렵네요, 지금. 왜 이거.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 이게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데요. 네, 저희. 누가 거짓이고 뭐 참 거짓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맞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서연 아나운서님께서 너무 잘 골라주셨어요. 오. 뭐냐면 을과 정을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 중에 한 명은 참이고 한 명은 거짓을 얘기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모순 명제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한 명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짓을 거짓?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 네네네.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뭘 얘기해요? 참. 그러니까 병이 뭐래요? 자기 합격했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답이 상관. 그래서 네, 그래도 이렇게 이번보다는 보시면. 요 다음 문제는 조금은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있는 문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참거짓 문항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순 명제나 동일 명제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오히려 참거짓을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모순 명제를 찾아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참이라는 가정에서 거기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면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법이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좋죠. 네. 4번 문제 살펴볼까요? 네, 4번은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에 맞춰서 추론을 해내는 문제입니다. 너무 친근한 이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풀면서 되게 신났거든요. 네. 괜히 어떤 프로그램이 떠오르고. 그러게요. 네, 그래서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제 4번이고요. 호동, 수근, 지원이는 점심 식사 후 항상 커피를 마시며 종류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그다음에 에스프레소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항상 참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 살펴보게 되면 호동이는 카페라테랑 그다음에 카푸치노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근이는 에스프레소를 좋아한다. 호동이와 수근이는 좋아하는 커피가 서로 다르다. 지원이는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 이 좋은데요? 문제는 그래도 빨리 저는 답을 비교적 빨리 비교적.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그 조건에서 이미 답이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네. 세 개까지 딱 오면 네, 그렇죠. 이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네. 또 다른 답을 고르시더라고요. 아, 내가 좋아하는 걸? 네, 아니 이 개인에서요? 상황이 네. 말하지 않은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렇게 가정을 해서. 예, 가정에서 고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역시 표를 이용해서 정리를 네네.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조건을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정답부터 알아보고 갈까요? 정답은 호동이 2번. 이번. 네, 그렇죠. 호동이가 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 그 2번이 정답이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조건을 차례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차례대로. 그래서 저는 표를 그렸거든요. 호동이, 수근이, 지원이가 있고 그다음에 커피 종류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제가 만든 표처럼 나오게 되는데 네. 수근이랑 지원이에 대한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1번이랑 5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르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3번에서 보시게 되면 수근이는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지만 지원이는 안 좋아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호동이와 수근이가 좋아하는 커피가 다르고 카페라테, 카푸치노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결국 뭐예요?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네. 얘기죠.
좋습니다. 비교적 쉽게 했는데 맞아요.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이 중? 저는 아무래도 살이 좀 잘 찌는 편이라 어쩔 수 없이 양심상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편인데 요즘 또 뭐 달달한 거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또 지나가면서 참새 방앗간처럼 이렇게 냄새 한번 맡아보고 지나가는데 때마침 우리 또 쌤이 오늘 저희 커피를 맞아요, 사주셨어요. 맞아요. 이 자리를 비워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네. 대공개적으로 이렇게, 아유, 부끄럽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 바로 또 네.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네. 이 문제 저희 두 번째 분노를 불러 일으킨 네, 이 문제는요, 네. 모듈형이라서 네. 이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대표적인 대인관계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문제 5번 보시면요. 음. M 사업부에 근무하는 오 과장에게 신설되는 N 사업부의 팀장을 맡아보라는 회사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오 과장은 회사의 제안에 솔깃했지만 자기에게는 너무 생소한 분야여서 고민 중입니다. 다음 중 오 과장이 취할 수 있는 태도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자기한테 고민되겠다. 대입을 하면 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네,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본인의 어. 신념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방송 전에 뭐 PD님들과 모두가 네. 함께 정말 감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문제는요, 정말 나의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오. 나의 상황을 버려야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문제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듈형 문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론에 입각해서 문제를, 이론? 네,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쌤 그러면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예요? 저는 그냥 성향을 알아보는 문제인가 했는데 그런 거 아닌 거죠? 네. 인적성이 아닌. 네, 이거는 아예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네. 이렇게 쭉 봤을 때 저도 이것도 이제 속어법으로 했는데 이거 다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몇 번 1번. 했어요? 저는 하나씩? 네, 그러니까 1번이랑 3번은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회사나 해당되는 답이라고 생각해서 소거를 좀 했고요. 네. 2, 4, 5였는데 저 기회 4번에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저는 좀 내내 걸려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기회비용. 사실 거절을 했을 때 따라오는 말이라서 이게 뭔가 이렇게 문법상 틀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유. 답은 전혀 또 엉뚱한 그래요? 거예요. 아니 네. 저는 솔직히 약간 너무 현실에 빠져들었나 봐요. 제가 너무 대입을 해서 감정이입을 해서 3번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분명한 이유를 따박따박 따지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오.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시켰는데 네네. 어떻게 안 해요? 그쵸. 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는 답이 없다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나 답이 너무 많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쵸. 네, 일단은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절하는 방식에 대한 답변을 찾아주시는 부분인데요. 거절을 할 때에는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단호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이 단호한 게 뭐냐면 싫어 안 해.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 뭔가 부탁을 했을 때 네. 막 이렇게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걸 해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식의 말로 거절을 좀 단호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네요. 분명하게. 근데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단호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단호라는 답변 때문에 단호하게 하면은 좀 싸가지 없어 보인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음성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 표현을 했을 때 거절 의사 표현은 최대한 빨리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또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해서 네.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못해요. 생각도 많이 안 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시간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는 거의 뭐 한 달 뭐 이 정도예요. 그럼 빠르게 내린다고 하면은 일주일 안에 뭐 그 주 안에 답변을 주거나 하는 네네. 부분이 빠르게 결정을 내린다라는 네.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최대한 최대한 늦게 해보면 안 되고.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거절을 했을 때 그 대안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을 사람에 대해서 또 다시 또 제안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거절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앞에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라는 명제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뒷부분에 그러니까 최대한 여유 있게 한다라는 거는 어떤 회사를 좀 배려를 해서 틀린 명제일 수도 있는데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정도에서 끊어진다면 저것도 오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는 맞아요. 그쵸? 네, 여기까지는. 너무 성급하게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데 최대한 생각해보고 여유 여유가 있으면 안 부분이 돼요. 틀린 말. 네. 여유는 뭐 한 달 이 정도 되는 네, 그런 그렇게 느낌인 거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입장에서는 일주일이 돼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오늘 뭐 문제 열심히 풀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가스안전공사 필기시험 문제들을 오늘 만나봤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지원자분들에게 필기시험 이렇게 좀 준비를 하자 원포인트 레슨을 좀 해주신다면요, 강사님? 저는 NCS는 단기간에 성적을 향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것을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지면서 네. 시험을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